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참 아침마다 출근길 많이 힘드시죠? 오늘 쉬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과연 수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장중에 이제 3,470%가 상승한 알트코인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COMP라는 코인인데 이제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키가 16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오늘 14시 USDT 마켓에 컴파운드를 상장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일단 상장가가 5USDT로 상장을 했는데 최대 3,470%의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상장가 대비 1,793% 오른 94.3855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0.0000044달러 굉장히 이제 낮은 수치로 다시 하락을 했죠. 혹시 이 컴파운드 코인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려고 한번 봤습니다. 이 상승률이 리플 XRP의 상승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0%, 나스닥 지수는 2.23%, 다우 지수는 3.8% 상승하며 거래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이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24시간 주요 거래소에 이제 USDT가 103억 원 규모가 이제 순유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USDT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입이 될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매수 시그널로 보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는 않은 소식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금 지난 지 약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진 않고 있죠.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도 그리고 안 좋은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로지컬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이 트위터를 통해서 금, 채권, S&P 500 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 성격이 강하다며 암호화 자산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할 만한 시장 회복력을 갖고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비트코인이 아까 언급해드린 아까 아침이 아니죠. 방금 전에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덩달아 상승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것 같다고 언급을 하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안 좋은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전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달러 약세 속에 최대 수혜자로 등극을 했다 긍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네,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교수 전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이 비트코인은 달러 약세 기조 속에 최대 수혜자로 부상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재정 적자 확대, 정부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정책 방향이 유지되면서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등 기타 리스크 해지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지금 꼭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가 아니더라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중국 위안화와 경쟁을 하면서 달러의 이런 명성이 점점 더 사그러드는 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활용 점정으로 지금 정점으로 미국에서 달러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가 실시되며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네, 앞서 언급한 그레이스케일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란 비슷한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가 발생하는 반면에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서 양적 경화가 발생을 했죠. 오히려 가치가 높아지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사 이익을 더욱더 얻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뭐 한 달, 두 달 만에 갑작스럽게 상승할 걸로 예상하는 분들은 많이 없죠. 네, 그러면서 아까 언급해드렸다시피 안 좋은 소식들도, 안 좋은 언급을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부편집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올해 강세 요인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6가지 이유를 나열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비트코인 강세를 촉진한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점점 잃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언급해드린 주식시장과의 상관성이 증가하면서 무슨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야 봐라 별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와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세 번째로는 디지털 금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이번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반감기 가격 상승 견인작용에 이제 기대치 하회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이제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니 비트코인 반감기 거짓말 아니냐 이런 얘기가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트코인 반감기 그래프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그래프는 뭐 계속해서 몇 번이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인데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 11월 28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한 달 그래프 한 요 정도 됐겠죠. 네, 이때 뭐 조그만한 상승을 있었죠. 하지만 크나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네, 등락폭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2013년 11월 비트코인 첫 번째 반감기 1년 후에 새로운 신고점을 맞이하고 1년 동안 또 더욱더 이제 약세를 모습을 보였지만 첫 번째 반감기가 발생했을 때보다는 높게 상승한 모습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감기가 2016년 7월 10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도 바로 상승하지 않았죠.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셨을 저 또한 투자했을 시점인 2017년 12월 이런 새로운 고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초강세장 때 이제 발생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지금 2021년이 아니죠. 2020년 이제 7월, 5월이죠. 네, 여기 이때는 예전 그래프에서 이제 7월로 예상이 된다 했었지만 실제로는 2020년 5월 12일 한국 시간으로 5월 12일에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반감기 1년 후 신고점,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 1년 반 후 이제 신고점, 세 번째 반감기 역사대로만 흘러간다면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하지 않겠냐 하는 것인데 역사대로만 흘러 들어간다면 내년 말 2021년 말이나 2022년이죠. 2022년 한 초중반쯤에는 새로운 신고점에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반감기 이후에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실망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유로는 전 세계적인 돈 찍어내기 양적 완화로서의 이제 법정 통화가 약화되면서 비트코인의 반사 이익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뭐 엄청나게 반사 이익을 받지 않았다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사 이익을 받은 게 팩트이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로빈후드 등 이제 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한 젊은 층의 투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 전통 투자 자산과 신형 투자 자산 간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왜 여섯 번째 이유가 이제 강세 요인이 아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경쟁이 고조가 되면 비트코인에 더욱더 이제 홍보가 되는 거겠죠. 자체 홍보가 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란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인식의 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비트코인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언급을 했는데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데믹과 경제시장 침체는 비트코인에 대한 테스트였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잘 이겨내지 못했다.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생긴 퍼펙트 스톰을 이용하지 못하고 디지털 골드에 미치지 못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언급해드린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와 비슷한 내용을 근거를 들고 있는 것이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덮기 시작하자 이제 마이크 노보그라치, 갤럭시 디지털 CEO 등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의 순간이 이제 비트코인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막 언급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앞서 언급해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시하며 무제한적 달러를 찍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의 이제 반사이익 반감기도 왔겠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오를 것으로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낮은 상승률에 그래도 상승은 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하락을 했다가 정말 다른 자산보다 순식간에 회복한 것은 실제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상보다 높게 상승하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불량품이었다. 비슷한 내용이겠죠. 네, 인플레이션,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 반감기가 짱이다. 4년마다 발생하는데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데 실패했다. 그쵸?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반감기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단기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뒤통수 한 대 맞을 수도 있다. 많은 언급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차트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앞서 봤듯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 말이나 이제 2022년 초중순쯤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리플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식은 아닌데 일단 보도록 하죠. 네, 델리오 고려대와 블록체인 핀테크 서비스 공동 연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담보대출 서비스 스타트업 델리오가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금융기술 공동연구에 나선다 16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핀테크 IT 중심의 금융서비스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양사는 인턴 프로그램 운영, 법률 검토,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등 그리고 블록체인 창업센터 운영 지원 등 다방면에서 상호 이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델리오의 가상자산 테크핀 사업에 필요한 선도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델리오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말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델리오란 기업을 여러분들도 이제 구글에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금융 상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마이닝에도 참여를 하고 비트퓨리와 업무 협약을 맺어 이제 그 비트코인을 이용한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왜 이제 리플과 관련이 있다고 하냐? 네, 고려대는 이미 리플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이제 그 프로그램 중 하나인 UBRI 프로그램을 같이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네, 2019년 10월 29일 내용입니다. 고려대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리플과 파트너십 체결을 맺었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었죠. 아마 보신 분들도 그리고 지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리플사에서는 이제 유니버설리 블록체인 그리고 리서치 이니셔티브라는 이제 UBRI 줄여서 대문자만 써서 이제 UBRI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죠. 세계적으로 이제 MIT나 프리스턴 대학, UC 버클리 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 칭화대학 등 14개 국가에 33개 대학이 있는데 현재 국내 대학으로는 고려대학교가 유일합니다. 네, 지금 리플의 이제 거래 시스템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욱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게 이 UBRI의 실제 목적이죠. 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보안연구센터장은 이제 리플과의 대규모 과제 계약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의 국제적인 우수성을 입증한 것으로 이번 과제 수행으로 리플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용적인 블록체인 보안 기술 개발을 하는데 의미가 크다. 네, 리플의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안 기술을 개발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델리오와의 파트너십, 델리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금융
자산 서비스, 금융 상품을 개발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고려대와의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보안이라든지 실제 거래 데이터가 방대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겠죠. 이 중에 이제 리플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플사의 이제 UB 알라이브 이런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서 산업 전반 곳곳에 지금 300개가 넘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정말 산업 전반 곳곳에 리플사의 기술이 들어가고 있다,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리플사의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데 XRP의 가격은 왜 오르지 않는지 참 답답한데요. 이 비키에 상장된 이제 컴파운드 코인 같은 최대 3,470% 하루 만에 이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XRP 또한 이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와서 XRP 투자자분들의 눈물의 애환을 좀 닦아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카자흐스탄에서 향후 3년 암호화폐 산업에 7.38억 달러 투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키우려고 암호화폐 산업을 통해서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꾀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현지 매체 아나스타 타임스에 따르게 되면 최근 카자흐스탄 상원의회 전체 회의에서 아스카르 주마 갈리 예프는 이제 카자흐스탄 혁신 및 항공 우주 산업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 산업부 장관이 암호화폐 산업은 일부 생존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확산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향후 3년간 암호화폐와 채굴 산업에 약 미 달러로 7,38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이제 윗선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밑으로도 점점 퍼지지 않을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인식의 재고가 슬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토큰소프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출시 예고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권 플랫폼 토큰소프트가 최근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한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출시를 위해 뉴욕 소재 은행 시그니처 뱅크와 파트너십 체결을 맺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메이슨 보다 토큰소프트 최고 경영자는 대다수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은 일반 투자자 맞춤형 대체 거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부동산 보유량을 늘리거나 거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정말 블록체인 기술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참 기쁘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전날보다 2포인트 상승한 39를 기록했는데 공포 이제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됐지만 공포 단계는 아쉽게도 지속이 됐습니다. 이제 6월의 중반이 지나고 이제 점점 중후반으로 가면서 6월 말도 금방 오겠죠. 보름도 남지 않았는데요. 네, 6월 말 7월 초에는 다시 한번 50 좀 높게 잡아서 70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 비트코인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3% 상승하며 9,450달러대, 이더리움이 3.19% 상승하며 23만 3천원이 아니죠. 네, 233달러. 네, 3위는 테더가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4위의 XRP는 2.1%로 지금 3위와의 격차, 테더와의 격차가 점점 멀어지고 있죠. 테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 발행을 하고 있고 뭐 가치가 하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가총액은 여기서 크게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XRP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아마 지금 테더는 가만히 있고 추가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하지 않는 한 3위 자리에 탈환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너스 같은 경우는 65.1%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